안녕하세요. 랜드고 세종치구부동산 세종부마입니다. 오늘은 세종부마와 부동산 공부하기 7번째 시간으로 지난번 6번째 시간에 이어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2번째 시간으로 양도소득세 부분 중 양도차익 계산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방법과 양도소득세 산출과 다주택자의 적용세율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도차익 계산의 일반적 원칙입니다. 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의 산정원칙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합니다. 참고로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차익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근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면서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증여를 선택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보도되고 있죠. 주택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 예컨대 전세보증금, 대출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채무액,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수증자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서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수증자, 즉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1호의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세 번째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차익의 계산 산식은 고가주택 전체의 양도차익에다가 전체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전체 양도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계산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유자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한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주택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계산하는 반면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산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즉 양도차익에다가 보유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위등기 양도주택이나 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국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주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보유 및 거주기간별 공제율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와 일반적인 양도의 경우 그 적용이 다른데요. 먼저 일반적인 경우에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 6%에서 최장 15년 이상인 경우 30%를 적용하고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었던 것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각각 반분해서 각각 40%씩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이 3년을 채운 경우에는 각각 12%, 도합 24%포인트 공제가 되고, 만약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8%가 적용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포인트 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영역에서 적용되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시의 보유기간과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적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방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동일하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데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이고요.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보유기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도출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하여 적용합니다. 기본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먼저 조정대상 지역 소재 2주택자는 2021년 6월 이후 기본세율에 추가로 20%를 더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70%,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를 일괄 적용하는데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함께 적용합니다. 또 하나의 기준, 주택 보유 기간별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주택의 경우에도 70%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애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요. 애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애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양도하는 주택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의 명세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애정신고해야 합니다. 애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고, 애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납부 대상이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 증빙, 양도비 등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애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와 미납부 가산세는 애정신고와 동일하고요. 여기서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란 같은 연도 내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한 애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사람이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 같은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주택 중 감면소득 금액이 있어 처음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연도구 세종치구부동산 세종부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